네, 이번 한 주간은 또 어떤 섹터와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핫했던 그 리스트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건 반도체 투톱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방산원전과 바이오까지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무려 분기 영업이익 20조 숫자가 나왔고요. 이동우 대표님, 이제는 연간 100조. 영업이익이 이제 연간으로 100조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잖아요. 네, 무난하게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100조 원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는데요. 자칫하면 이제 연간 150조 원까지 가능할 수 있는 구간까지 나올 수 있다고 풀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HBM 확대에 이어서 D램과 낸드의 수요 부족까지 나왔고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가격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공급자 우선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 업종이 더 이상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주로 이제 상향 조정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IB에서도 이제 시티은행이 20만 원, 그리고 맥쿼리는 24만 원까지 목표가를 상향. 그리고 국내에서는 아직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이 18만 원을 제시했고 네. 전 세계 D램 업체 중 가장 저렴하다는 평가가 여전히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부르는 게 값인 메모리 시장의 환경에 삼성전자는 유례없는 범용 D램 공급 부족 사태를 활용해서 공격적인 가격 인상과 그리고 압도적인 생산 인프라가 만나면서 올해 최대치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1분기에 HBM 품질 승인 결과에 따라서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탄력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은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로 물량 부담은 분명히 좀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성장 기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아직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에 이어서 일단 삼성전자까지 역대급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또 남아있는 다음 주자죠. SK하이닉스 쪽으로 시장에 눈이 쏠리고 있는데 HBM 시장이 또 선두업체 아니겠습니까? 자, 김영구 대표님,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 기대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메모리 슈퍼사이클 시대가 들어보니까는 이제 3점 마이크론에 이어서 이제 SK하이닉스로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하이닉스는 사실 HBM 시장의 선도업체죠. 그래서 지난해 4분기 실적도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의 수준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3분기만 따져도 11조 3,80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만들어냈고요. 네. 역대 최고죠, 이게. 근데 25년 4분기에는 매출 30조 원에 영업이익이 15조 6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초대형주가 영업이익이 50%가 난다는 건 대단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건 대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엔비디아 향의 그 HBM 납품이 1차 공급사다 보니까 실적 기대감은 더한데 거기에다가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이런 주요 빅테크 회사에도 또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수익성은 계속적으로 늘어만 갈 겁니다. 그래서 25년 하반기에 나타난 범용 메모리의 가격 급등 수혜까지도 플러스 알파가 되다 보니까 이번 올해의 매출이 151조대가 될 거고 영업이익은 87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요건 최소 미니멈으로 좀 잡은 거고요. 네네. 좀 더 크게 잡으면 영업이익이 한 100조 원 정도 이상 최대 120조 원까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이 하이닉스의 주가는 앞으로 80만 닉스를 넘어서 100만 닉스가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SK하이닉스는 ADR 조회 공시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자사주를 활용해서 미국 증시의 주식 예탁 증서 ADR이죠.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덧붙인 상태인데 이 모멘텀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김진 대표님께서 좀 분석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SK하이닉스의 그 ADR 발행은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었던 그 하이닉스가 더 이상 대한민국만의 대표 기업이 아닌 글로벌 하이닉스로 도약하는 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TSMC가 ADR을 통해서 글로벌 자금을 수혈하면서 시가총액을 키웠던 것처럼 SK하이닉스 역시 미국 증시 상장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예정됐던 이제 공시가 9일 나왔습니다. 이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 공시인데요. 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고 구체적 내용이 다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3개월 내 또 재공시한다라는
이런 공시가 나왔는데요. 네네. 향후에 이제 공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외국인 수급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의견이 좀 갈리는 게 반도체 투톱이 주춤해지면 소부장이 살아난다? 아니다. 뭐 가치 조정을 받을 거다. 뭐 시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소부장 이야기 좀 해봐야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한 번 올 겁니다. 네네. 곧 올 거예요. 예. 일단 전장에서 최선봉에 섰던 장수가 죽거나 다치면은 전군의 기세가 어떻게 됩니까? 꺾이죠. 꺾이게 되죠. 네. 바로 이런 현상이 한번 나타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이 4,600까지 끌어올렸는데 바로 반도체 투톱이 끌어올린 거예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끌어올렸죠. 네.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꺾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부장 관련주들이요. 막 길을 쓰고 올라가다가도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떨어진 다음에 생각하면 늦고요. 떨어지기 전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만약에 꺾이는 그 기침이라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바로 거기에 종목들이 그냥 극심한 툼에 시달릴 수도 있고 거기에 또 공매도까지도 가세되는 이런 상황들이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고요. 경계심이 좀 필요하다. 예. 네. 그러면 이 경계심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평단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샀던 가격이 싸냐 비싸냐. 싼 가격에 사신 분들은 좀 견딜 수 있겠지만 비싼 가격에 사신 분들은 위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저리가 또는 손절가를 책정해 놓고 관리를 하면 위험에서 크게 노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반도체에 이어서 자율주행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벤치와 손을 잡고 AI 주도의 자동차 자율주행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당장 뭐 올해 1분기에 지금 뭐 출시가 예정돼 있어서 관련주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동우 대표님, 관련주 전략을 주신다면요?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네.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유력해 보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이제 연말 목표 미달이 되면서 대규모 상용화는 이제 지연이 좀 되었고 FSD를 통해서는 이제 압도적인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규제 분야 허들만 넘기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용이할 것으로 보이고요. 구글의 웨이모는 이제 지역 확장에는 한계가 있지만 자율주행 실험 단계를 넘어서 영업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양상 구간에서 한 번 더 상승 랠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이제 현대차가 포티투닷을 방문하면서 지원하겠다는 이제 발언을 했고 자체 자율주행 브랜드인 아트리아 AI를 공개를 했고 삼성전자는 하만, 독일 ZF의 이제 ADAS 사업부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자율주행 사업부의 본격적인 투자 경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음 먹거리를 준비한다는 얘기인데요. 네. AI 다음 행보가 로봇에 이어서 이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현대차 그룹이 실적과 양산이 검증된 곳으로 이제 집중된 투자처로 이제 뽑히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현대오토에버나 뭐 HL 만도 그리고 로봇과의 이제 교집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전기나 LG이노텍, 뭐 SOS랩 등이 이제 조정 시에 진입이 가능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허인남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혹시 관심 있게 보시는 탑픽이 있으실까요? 네, 우선 이제 추세적으로 현 구간에서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 탑픽 종목으로 이제 PS 일렉트로닉스와 이제 네네. SOS랩이 형성되고 있는데 우선 이제 PS 일렉트로닉스는 이제 지난주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6,300원 라인까지 매집을 드렸고 우선 1차 8,200원, 8,3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돌파했지만 여전히 그 중장기 타점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탄력성 구간으로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계속 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번 더 좀 기업 개요를 요약을 드리면 예. PS 일렉트로닉스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텔레매틱스 통신 모듈의 핵심 부품입니다. 무선 주파수 RF 파워포트 모듈 기술력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이제 필수 요소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이제 그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전력 증폭기와 그리고 또 무선 주파수인 이제 RF 관련 부품을 이제 글로벌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6월이나
유럽인데요. 그 유럽 1위 글로벌 완성차 기업으로부터 350억 원 규모의 이제 수주를 확보했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그 전장 부품으로까지 수주 확대도 그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중기 타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부터 이제 그 본격적인 탄력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보유 비중은 이제 2차 목표가까지 그대로 끌고 가면서 오히려 7,500원부터 7,000원 라인에 단기 눌림목을 주어진다면 한번 챙긴 비중도 다시 이제 비중을 확대하는 이런 전략도 같이 확보하고 이제 그 움직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 섹터는 방산과 원전입니다. 방산주는 모멘텀이 계속 되고 있죠. 뭐 베네수엘라 사태,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도 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내년도 국방 예산 증액, 뭐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뭐 재료가 겹치는 상황인데, 자, 새해에는 방산 쪽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대표님? 아주 좋습니다. 일단 베네수엘라 문제도 문제지만 그린란드라든가 또 중국과 대만의 문제, 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각국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야, 이 각자 도생이구나. 이건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됐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군비 확장이 들어가고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다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발주를 내도 해줄 만한 나라가 많지 않아요. 결국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제대로 납기 맞춰주고 가격 싸고 한 이 방산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질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주에 대한 실적이 이어지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방산주들은 다행히 지난번에 그 6, 7월에 고점을 찍은 뒤에 한동안 눌림목 조정을 보였어요. 그래서 충분히 또 쉰 점이 좋아요. 제가 그 중에서도 보면은 LIG 넥슨과 현대 로템 요 두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이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최고치가 66만 원이었는데 거기서부터 한 6개월 떨어지더니 36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 저점부터 지금 새로 올라가는 것인 만큼 지금도 좋아 보이고요. 앞으로도 더 좋아 보입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요. 25만 원 고점 찍고 한 2개월 정도 충분한 조정을 보였는데 1월부터 새롭게 또 본격 상승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따라붙어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외에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120만 원을 호가하면서 신고가이신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한국 항공우주까지도 같이 따라붙었어요. 이게 이렇게 방산주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 따라서 네. 뒤쪽으로 따라가는 LIG 넥슨이나 현대로템은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원전은 어떨까요?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의 SMR 지원 예상 집행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우라늄 농축 투자 같은 모멘텀 이것도 뭐 이슈가 있거든요. 지금 원전 쪽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해 볼까요? 원전은 한마디로 이 AI 확장에 따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섹터가 되겠습니다. 이 AI 확장에 따른 이 부족한 전력 공급을 해결할 대안으로 우리 젠스랑 CEO도 말했듯이 향후 5, 6년 안에 SMR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그 에너지 정책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맞춰지면서 SMR 예산 집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원전의 설계 그리고 조달, 시공까지 이 건설 전 과정을 총괄하는 사업 모델인 EPC 수행 역량과 그리고 주기기 제작 기술력 등에 있어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원전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됩니다. 따라서 AI 거품론 등에 따른 단기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서 단기적인 매매는 물론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길게 보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호주로는요. 연말 특집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형 원전과 SMR 그리고 가스터빈 등 전 부분에서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 수주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네. 그리고 BHI 이 두 종목을 정고점 돌파 그리고 신고가 이상을 목표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주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섹터는 바로 바이오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는 시선이 바이오로 많이 꽂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먼저 허인남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면 뭐 지난 연말부터 뭐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네네. 새해에는 어떤 방향을 그릴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우선 전통적으로 제약 바이오는 이제 그 기술주이다 보니까 이제 금리에 민감합니다. 어떤
그 미국이 이제 추가 금리 인하의 그 가능성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분위기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의료 AI를 많이 강조드렸는데 네. 우선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헬스케어로의 사업 확대 또 그 국내 자체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라는 큰 두 가지의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탑픽 종목군으로는 이제 그래피, 이뮤논시아, 로키드 헬스케어, 뉴로핏, 고영 등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래피를 계속 좀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네, 그래피는 이제 형상 기억, 투명 교정 장치 개발 및 이제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대규모 이제 공급 계약 이슈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그 3D 프린팅 그 회사인 푸고와 전략적 독점 협력 및 대규모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이번 이제 공급 계약을 통해서 이제 그 그래피의 투명 교정 장치 소재 기술과 그리고 또 푸고의 3D 프린팅 기술을 이제 결합하는 그런 구조를 형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최근 12월까지 형성했었던 박스권 상단인 22,000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추세를 계속 견고하게 유지해주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한 10일 이평선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도 유효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좀 더 가볼까요? 자, 김영구 대표님도 이제 바이오 중에서도 여러 종목이 있는데 지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좀 꼽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제가 필살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네. 좀 비싸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또 좋은 종목에 꽂히면 계속 그 종목을 얘기하는 네. 편이거든요. 예. 자, 이 글로벌 CDMO 1위 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업이라고 제가 칭송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제 인적 분할하고 처음 거래된 가격대가 180만 원인데 이제 그걸 뛰어넘었어요. 전 조정을 좀 보이다가 이제 뛰어넘었는데 1월 8일도 190만 원을 돌파했거나 또 1월 9일도 또 탄력을 좀 붙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가 좀 조정을 보였지만 제가 볼 때는 200만 원은 그냥 넘는 거고요. 그 이후에 220만 원과 그 돌파도 상당히 괴력을 발휘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전 세계 유명 제약사들이 찾는 유일무이한 그런 탑픽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사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싸다고 못 사지 말고 비싸더라도 뭐 한 줄에도 좋고 두 줄에도 좋으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인생주급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인생주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전략, 매수하는 전략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지난 한 해 동안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주목받은 분야, 뭐 비만 치료제라던가 뭐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주인공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그 분야의 가능성을 따져본다면 김진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이 바이오 쪽에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뇌전증 치료제 쪽하고 메시 치료제 그리고 비만 치료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차세대 표적 항암 치료제 이렇게 그 작년에 사실 이 본 방송을 통해서 히든주 또는 공개주로 추천을 드렸던 분야들인데요. 이를테면 뭐 SK 바이오팜이라든지 한미약품, 셀트리온과 같은 네. 종목들인데요. 또 이미 좀 꽤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 ADC와 CDMO 이쪽 관련한 분야를 또 강조드리고 싶고요. 잠시 후 그 수익 파이터 시간에도요. 이 해당 분야 중에 유명한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네네.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투자 자료로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주식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친구 추가하시면 더 다양하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